드디어 체온 1도 올리기 시리즈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따뜻한 불을 지펴주는지 알아보았고, 또 반대로 어떤 음식과 습관이 소중한 온기를 빼앗아 가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이제 체온 관리에 있어서는 반 전문가가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도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아는 것을 넘어 직접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장에서는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을 하나로 꿰어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최종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최강의 보온차 황금 레시피부터 하루의 온기를 결정하는 최고의 아침 식사, 그리고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몸을 데우는 음식과 식히는 음식을 한눈에 구분하는 비법까지. 오늘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한 원장님의 꼼꼼한 자문과 함께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건강 비법을 가득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걸어 다니는 난로로 만들어줄 마지막 비법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그 전에 저희 지식생활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체온 1도 올리기 시리즈의 대망의 최종장, 그 첫 번째 비법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들을 통해 생강이 얼마나 우리 몸을 잘 데워주는지, 또 계피가 혈액순환에 얼마나 좋은지 이미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이 모두 훌륭한 효능을 가진 그야말로 1등 선수들이죠.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를 합치고 여기에 또 다른 재료 하나를 더했을 때 각각의 효능을 단순히 더한 것을 넘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음식의 궁합, 즉 시너지 효과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만나 각자의 장점은 더욱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주며 완벽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최종 비법은 바로 이 시너지 효과의 결정판, 생강과 계피, 그리고 대추가 만나 탄생하는 최강의 보온차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어떻게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지 우리 몸의 난방 시스템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팀의 핵심 동력원인 생강입니다. 생강, 특히 쪄서 말린 생강은 우리 몸의 중심부, 즉 내장에서부터 직접 열을 만들어내는 중앙 보일러실의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화력으로 뜨거운 물, 즉 우리 몸의 따뜻한 혈액을 펑펑 생산해 내는 것이죠. 몸속 자체의 열 생산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팀의 유능한 기술자인 계피입니다. 계피는 이렇게 보일러실에서 뜨겁게 생산된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 저 멀리 추위를 가장 많이 타는 손끝과 발끝까지 막힘없이 원활하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배관 시스템과 같습니다. 아무리 중앙 보일러가 뜨겁게 돌아가도 각 방으로 연결된 배관이 막히거나 좁으면 방이 따뜻해질 수 없겠죠? 계피가 바로 그 혈관이라는 배관을 넓혀주고 그 안에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팀의 지혜로운 감독관, 대추가 등장합니다. 생강과 계피는 둘 다 성질이 아주 따뜻하고 그 기운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강한 기운이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몸에 불필요한 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추는 바로 이 강력한 난방 시스템이 과열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체적인 과정을 부드럽게 조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계피의 강한 기운을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감싸주고 혹시 모를 위장의 자극을 막아주며 두 재료의 좋은 효능이 우리 몸에 골고루 잘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맵고 자극적일 수 있는 차의 맛을 훨씬 더 부드럽고 마시기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까지 하죠. 결국 이 세 가지가 만나 하나는 열을 만들고 생강, 하나는 그 열을 온몸으로 보내고 계피,
마지막 하나는 그 과정을 안전하고 조화롭게 대추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체온 상승 드림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강의 보온차를 만드는 황금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물 2리터 기준으로 잘 말린 생강 한 줌, 손가락 길이 정도의 통계피 두세 조각, 그리고 잘 말린 대추 10알에서 20알 사이를 준비합니다. 생강은 쪄서 말린 것이 가장 좋지만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일반 말린 생강이나 생강편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먼저 대추는 마른 행주로 표면을 깨끗이 닦은 뒤 칼집을 서너 번 정도 내주시면 좋은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계피는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어 표면의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큰 주전자에 준비된 물 2리터를 붓고 손질한 생강과 계피, 대추를 모두 넣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 정성의 시간입니다. 가장 약한 불에서 뚜껑을 살짝 연 채로 주전자의 물이 처음에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각 재료가 가진 좋은 성분들이 물속으로 충분히 녹아 나오며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됩니다. 다 끓여진 차는 따뜻할 때 건더기를 체에 받쳐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쓴맛이 거의 없고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배어 나와 그냥 드셔도 좋지만 기호에 따라 꿀이나 흑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드실 때마다 머그잔에 따라 따뜻하게 데워 하루에 두세 잔 정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 보온차 한 잔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음료를 넘어 우리 몸의 난방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효율을 높여주는 종합 보약과도 같습니다. 올겨울 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의 추위를 모두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생강과 계피, 대추를 함께 끓이는 최강의 보온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차 한 잔이 우리 몸의 난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정성껏 차를 끓이는 것이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또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몸의 체온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꾸준히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마법의 가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법의 가루란 바로 계피가루와 생강가루입니다. 먼저 계피가루부터 살펴볼까요? 계피가루는 특유의 향긋함과 달콤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향신료죠. 이 계피가루는 우리 몸의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 좋은 계피가루를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나 음식에 아주 살짝만 더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커피에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만 손톱만큼만 뿌려서 드셔보세요. 이전 시간에 커피가 가진 찬 성질에 대해 말씀드렸죠? 계피가루는 커피의 찬 성질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주면서 향긋한 풍미를 더해 커피를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플레인 요거트나 깎아놓은 과일 위에 솔솔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사과와 계피는 맛의 궁합이 아주 훌륭해서 함께 드시면 마치 고급 디저트처럼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찐 고구마나 단호박 위에 뿌려 먹는 것도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다음 마법의 가루는 바로 생강가루입니다. 특히 쪄서 말린 생강을 갈아 만든 생강가루에는 우리 몸속에서 직접 열을 만들어내는 쇼가올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생강가루는 계피가루와는 달리 단맛보다는 짭짤한 맛이 나는 음식들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각종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마지막에 불을 끄기 직전에 생강가루를 반 숟가락 정도만 넣어서 잘 섞어 보세요. 국물 맛이 훨씬 더 깊어지고 음식의 잡내를 잡아주면서 그 국물에 아주 따뜻하고 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보약을 넣고 끓인 것처럼 말이죠. 또한 고기나 생선을 재우는 양념장에 생강가루를 조금씩 섞어 사용하시면 누린내와 비린내를 효과적으로 잡는 동시에 음식에 따뜻한 성질을 더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피가루와 생강가루를 부엌에 구비해 두시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매일매일의 식사를 통해 꾸준히 체온을 올리는 건강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옛말처럼 매일의 식사에 더해지는 이 작은 가루들이 모여 우리 몸의 온도를 1도 더 높여주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매일의 식사에 온기를 더하는 법을 알았으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인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는 보일러에 처음으로 불을 지피는 아주 중요한 점화식과도 같습니다. 이 점화식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보일러가 힘차게 돌아갈 수도 혹은 하루 내내 빌빌거리며 겨우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온기를 책임지는 최고의 아침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천히 타는 폭합 탄수화물,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따뜻한 향신료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역시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단백질 반찬이 있는 든든한 한식 밥상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잡곡을 섞은 따뜻한 밥에 두부나 계란을 풀어 넣은 맑은 국 혹은 단백질이 풍부한 황태 해장국 같은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기름기가 적은 장조림이나 짜지 않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이끌어줄 최고의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에 매번 이렇게 한 상을 차려 먹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귀리, 즉 오트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트밀을 따뜻한 물이나 데운 우유에 불리고 여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각종 견과류와 씨앗을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앞서 배운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겁니다. 오트밀의 폭합 탄수화물, 견과류의 단백질, 그리고 계피의 따뜻한 기운이 만난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의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혹시 아침에 입맛이 없어 밥이나 시리얼이 잘 넘어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믹서에 쪄서 식힌 고구마나 단호박 혹은 바나나 한 개를 넣고 여기에 부드러운 순두부나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 함께 곱게 갈아주면 속도 편하고 든든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최고의 아침 음료가 완성됩니다. 이때 생강가루를 아주 약간만 손톱의 반만큼만 넣어주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하루 전체의 온기와 활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 황금 공식 메뉴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의 식사에 온기를 더하는 법, 그리고 하루를 힘차게 여는 아침 식사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 배우면서 이건 따뜻한 음식이구나, 저건 찬 음식이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장을 보러 시장에 가거나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떤 성질의 음식인지 굳이 외우지 않고서는 헷갈릴 때가 많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음식의 성질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최종 비법 노트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과학 법칙이라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로운 경향성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디에서 자라는가를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땅속에서 흙의 깊은 기운을 받고 자라는 뿌리 채소들, 예를 들어 무, 당근, 우엉, 생강, 연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집니다. 반대로 땅 위에서 하늘과 햇볕을 향해 쑥쑥 자라나는 배추나 상추 같은 잎채소나 오이, 가지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 채소들은 대부분 몸에 열을 식혀주는 시원한 성질을 가집니다. 둘째, 어떤 색을 가졌는가를 보세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검은색과 같이 따뜻한 계열의 색을 가진 음식들, 예를 들어 단호박, 당근, 흑미, 검은콩 같은 것들은 따뜻한 기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초록색, 흰색, 파란색과 같이 차가운 계열의 색을 가진 음식들, 예를 들어 오이나 배추, 녹두 같은 것들은 시원한 기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어떻게 조리했는가를 생각하세요. 아무리 찬 성질을 가진 채소라도 불을 사용하여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오랫동안 푹 끓이는 과정을 거치면 그 성질이 훨씬 따뜻하게 변합니다. 또한 소금에 절이거나 된장, 간장처럼 발효시키는 과정 역시 음식의 성질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김장, 김치를 겨울 내내 먹었던 것에는 이런 지혜도 숨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날 것 그대로 먹거나 즙을 내어 먹는 경우는 그 음식의 찬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들만 잘 기억하셔도 앞으로는 식탁 위에서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에는 땅속에서 자란 주황색 뿌리 채소를 따뜻하게 끓인 국을 먹고,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푸른 잎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먹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네 편에 걸친 긴 여정이 드디어 금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체온이라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 신호에 대해 함께 탐험했습니다. 왜 체온 1도가 우리 면역력과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를 시작으로 기나긴 이야기를 펼쳐왔습니다. 지난 여정을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부엌을 보물창고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강이 두 얼굴, 날것일 때의 진저롤과 쪄서 말렸을 때의 쇼가올이 어떻게 우리 몸의 겉과 속을 모두 데워주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얻었고, 마늘과 양파, 부추 같은 흔한 채소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라는 엔진을 얼마나 힘차게 돌려주는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먹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열을 내는 유일한 영양소, 단백질의 놀라운 식품의 열 효과와 우리 몸의 열 생산 공장인 근육을 짓는 그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마지막으로 땅의 기운을 품은 뿌리 채소가 왜 우리에게 든든하고 꾸준한 온기를 선물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식이라 굳게 믿었던 메밀과 녹두, 돼지고기 속에 숨어있던 찬 성질의 비밀을 이해하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궁합을 맞춰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달콤한 빵과 과자가 우리 혈당을 롤러코스터에 태워 결국 몸을 더 차갑게 만드는 달콤한 함정이라는 것도 발견했죠. 무엇보다 살을 빼기 위한 굶주림이 우리 몸을 기근 상태로 만들어 열 생산 공장인 근육을 파괴하고 평생 추위를 타는 체질을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길이라는 사실에 함께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 냉수 한 잔이 하루의 온기를 모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묶어 생강과 계피, 대추가 만난 최강의 보온차 레시피부터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최고의 아침 식사, 그리고 음식의 성질을 한눈에 구분하는 비법까지, 우리는 이론을 넘어 실천의 영역으로 힘차게 나아왔습니다. 이 긴 시리즈를 통해 저희가 정말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만 하라거나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는 식의 낡은 규칙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내 몸에 대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손발이 차갑다고 느껴진다면, 내 몸의 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
오늘은 계피가루를 넣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는 지혜. 점심에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따뜻한 성질의 부추나 마늘을 듬뿍 넣은 요리를 먹어 하루의 균형을 맞춰주는 센스. 어제 과식을 해서 몸이 무겁다면 오늘은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채소 수프로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배려. 이것이야말로 건강이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의사가 진단하듯 세심하게 살피고 그날그날의 상태에 맞는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리는 최고의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내 몸의 주인이 되어 내 몸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체온 1도를 올리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온도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우리 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쉽게 피로하거나 짜증내는 대신 조금 더 움직이고 싶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지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까지 배운 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물처럼 여기고 꼭 실천하셔서 찌는 듯한 여름의 열기도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다가올 가을과 겨울도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지식생활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등불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4편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저희 체온 1도 올리기 시리즈를 아껴주시고 마지막 여정까지 묵묵히 함께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